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 다 읽었어요. 이제 계속 진짜 이번 주 내내 엄청 열심히 읽었거든요. 엄청 열심히 읽었군요. 엄청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막 자랑스럽습니다. 아, 우리 홍이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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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요즘 카카오톡 업데이트로 인해 접속이 너무 느려요. PC로 접속할 때 로그인이 안 돼서 꽤 몇 분 기다렸습니다. 카카오가 계속 지금 문제가 그러게요. 많은 것 같아 보니까. 아유, 오랜만에. 아니 음. 그래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홍이님이 글을 미리 또 올려주시니까 나 상권 지금 올린 거 지금 막 봤거든요. 저는. 네. 저도 그죠? 제 거를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환기가 확 되더라고. 아, 머릿속이 다시. 저는 4권을 10월 1일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3권을 끝낸 게 벌써 2주, 3주?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아이고, 이게 또 뭐지? 인물이 나왔었던가 안 나왔었던가 막 이래서 저도 제가 써놓은 거를 다시 보기도 해야 되고 이번에 생각했던 게 생각보다 그냥 밑줄 치고 거기에 대한 감상만 쓸 게 아니라 조금 요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갈 때 약간 틈이 생기니까 그전 이야기가 쉽게 바로 이렇게 딱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읽을 때 너무 공부하듯이 읽게 되면 물론 뭐 흐름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듯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제 생각이에요. 박경리 선생님의 책은 그 문학적인 거를 내가 온전히 조금씩 내 몸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냥 한번 쑥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홍이님처럼 2주 정도 이렇게 틈이 날 때는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보는. 워낙 20권이 방대하니까 이렇게 3-4권 정도 갈 때마다 조금씩 정리를 그때마다 해주고 너무 한 권 한 권 넘어갈 때마다 요약 정리하듯이 하게 되면 조금 그거를 방해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의 글과 그 문학적 기운이 내 몸에 스며드는데 그 느낌이 들어서 일단 먼저 한번 1권은 저도 지금 막연해요. 너무 오래돼서. 토지는 워낙에 독자들이 많아서 그냥 토지 1권 요약이라고 치면은 너무 잘 나와요. 그 방법이 있네. 네, 그래서 뭐 약간 그렇게 읽고 할까?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냥 밑줄 치고 감상을 쓰는 거는 쉬운데 요약을 하려면 내가 그 내용을 진짜 완전히 이해하고 이제 거기에서 추려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글쓰기를 학교 다닐 때나 했지 이제 와서는 안 하다 보니까 그 요약이 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려운 걸 해야 발전이 있지 이렇게 쉬운 거 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에 그 작업을 해볼까 어떨까 지금 그냥 고민 중이에요. 그걸 하려면 사실 다시 1권부터 다시 읽어야 될 텐데 과연 제가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면 책 읽기가 조금 고단해지니까 1권, 2권, 3권을 훅 저요. 쫓아오신 우리 홍희님. 저는 생각보다 책이 빨리 넘어가서 그리고 제가 원래 좋아한다고 하면 안 돼. 또 그렇게 많이 읽지도 않아서. 굉장히 생각보다 후루룩 넘어가는 느낌이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책 양도 20권이고, 이게 너무 막히고, 그럼 어떡하나 고민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넘어갔고, 좀 저한테 어려운 부분은 오히려 인물들이 말할 때, 그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그 사투리가 대체 이게 뭐지? 약간 그러다가 그냥 에이 뭘 이해해 그렇게 하나하나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느낌만 이해하면 됐지라는 기분으로 그래서 좀 빨리 읽었는데 네 저는 생각보다 특히 3권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조금씩 읽으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일부러 근데 오히려 3권이 제일 하루 만에 그냥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윤지님은? 저도 사실 3권은 언제 읽었지?
여름 전에 시작을 했나? 뭐 그러다가 여름 내내 팽팽 놀다가 이제 와서 다시 좀 중간부터 다시 또 읽고 저희 이제 모임이 잡혀가지고 하루 분량을 정해놓고 좀 읽어야 되겠다 해서 덕분에 오랜만에 SNS를 하지 않고 저녁마다 책을 보며 자는 알찬 일주일을 보내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읽으면서 빨리 읽고 싶은 그 마음과 천천히 더 머물고 싶은 그 마음이 교차를 해서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홍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책이 진짜 잘 넘어가는데 잘 넘어가니까 더 아쉬워서 다시 좀 천천히 읽을까? 막 이런 느낌이 많았었고 저는 홍희님 저는 고향이 전라도거든요. 광주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곡성 분이시고 곡성이 이제 남원이랑 구례 쪽으로 조금 더 치워져 있고 저희 아버지는 더 아래쪽 강진 분이세요.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도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 섞인 말도 광양분도 주변에 계시고 이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 사투리가 막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물론 부산 사투리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경남 쪽 사투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 보다 보면 주막에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이거는 전라도인데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주모가 이야기하는 말은 딱 전라도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거는 나 어렸을 때 들은 말이다 이러면서 제가 막 후기에도 써놓은 것 같은데 인역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전라도에서 아래서 당신이나 나 자신 뭐 이런 뜻인데 인역 나올 때마다 킥킥거리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읽는 맛이 너무 좋아서 사투리가 나오니까 너무 정겹고 또 타지 생활을 하니까 저도 이 사투리가 되게 그립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족들 만나면 원래는 안 그랬는데 사투리를 더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투리가 나와서 저는 좀 더 오히려 정겨웠다. 더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투리가 정겨워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도 사실은 굉장히 이 책을 보면서 이 좋은 책을 보여주고 싶은 막 너무 자랑스러운 작가인데 이걸 과연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걸 번역을 한다 치더라도 이 느낌을 알까? 그게 제일 처음부터 읽으면서 좀 약간 아쉬웠던 사투리의 정겨움을 또 느끼면서 완전히 경남으로 가버렸어요. 읽으면서 평사리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 하나하나가 놓치고 싶지 않다는 어느 누구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전에 홍희님 후기 보니까 강청댁의 마음을 한껏 쏟았던 내용이 누구라도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강청댁에게 나라도 마음을 둬야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이 책에 그 부분이 실려서 되게 다행스러웠어요. 저는 지금까지 3권밖에 안 읽어서 아직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3권까지 읽으면서 제일 제 마음에 안 들었던 인물은 조중구가 아니라 용이었거든요.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이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이 남자는 막 되게 근데 묘사는 되게 괜찮은 남자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자기 부인을 쬐까만 거를 때릴 때가 어딨다고 여자를 때리냐는 둥 그러면서도 정작 그럼 결혼을 하지 말든가. 물론 이제 그 시대 때는 이게 어려웠겠지만 약간 이게 시대를 공감하지 못하고 계속 그 인물에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청댁이 하는 행동들이 물론 되게 남들이 욕할 만한 짓들을 하지만 그래도 누구 한 명은 좀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저렇게 불쌍한데 남편 바라보고 여기까지 시집 왔는데 정작 남편은 나 몰라라 하고 딴 여자 못 잊어서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그 에피소드가 나오면서 이 작가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정말 인물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에피소드를 푸는데 그게 또 이 사람의 또 다른 면. 그래서 저는 또 용의의 다른 면도 거기서 봤어요. 그래도 그 둘만의 그래도 나름의 뭔가가 있었다. 그렇게 그냥 결혼한 사이로 그냥 치부될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둘만의 또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걸 보여줘서 저는 그 에피소드도 좋았고. 하지만 이민혜랑 왜 그랬지? 거기서 또 약간
지금 또 4권을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한 권 넘어갈 때마다 내가 마음에 머물렀던 어떤 인물에 초점해서 한 번씩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한 큰 챕터 안에 장이 이제 펼쳐지니까 그 장에서 내가 이거 좀 한번 꼭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문장들, 전체 흐름에 대한 서로의 그 소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머물렀던 인물, 그리고 내가 마음에 좀 담고 싶었던 문장 같은 것들을 몇 개씩 추려가지고 나누면서 항상 우리 만남을 진행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홍이님, 오늘 혹시나 뭐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어떤 문장 같은 게 있으실지. 저도 제가 이걸 쓴 게 그거예요. 오기 전에 사실 이걸 보고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쓴 걸 다시 한번 제가 어제 수업이 막 저녁 늦게 끝나고 막 이래가지고 또 아직 네. 저는 귀녀가 죽었을 때 마지막 문장이 세상 건강하지 않고 죽었다. 그 문장이 되게 마음에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귀녀가 되게 악녀처럼 나오잖아요. 악녀이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갑자기 인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평산? 필성이? 아니요. 저기 포수, 장포수? 보수. 호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뭔가 세상에 대한 원망을 좀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 삶의 끝을 마감했다는 그 모든 게 딱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데, 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한 문장이 이렇게 완벽하게 될 수 있다니. 그래서 그러면서 약간 그 인물에 대한 뭐 미운 감정, 뭐 안타까운 감정, 뭐 이런 게 되게 저도 그 문장을 읽으면서 이제 이 인물에 대해서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보내줄 수 있어라고 이제 저도 정리가 되면서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그냥 딱 한 줄이었는데도 너무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찌찌뽕. 그러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이 진짜 계속 읽으면서 좋은 거는 그 어떤 인물도 막 너무 미워할 수도 없고 너무 좋아할 수도 없고 그런 그건 진짜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인물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래 어쨌든 간에 가장 이제 악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조중구라고 하지만 조중구를 묘사하는 문장도 제가 여기서 쓰진 않았지만 굉장히 부인 앞에서 힘없는 남자처럼 되게 묘사가 막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처음에는 왜 그 사람의 외모 묘사를 이렇게 공들여서 하시지?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막 뭐 머리가 뭐 가분수에 뭐 다리가 짧고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중요하지? 막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아들이 등장하면서 뭔가 본인에 대한 컴플렉스로 인해서 가장으로서의 힘이 없고 뭔가 항상 기죽어 있고 그런 거를 또 읽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래 지금 서인의 집을 다 아주 자기 걸로 만들 욕심으로 왔다고는 하지만 또 서울에서의 이 사람의 삶이 또 어땠을까? 또 막 최첨판 때 그 서희 아버지한테 당했던 약간 또 그런 마음에 또 복수심도 일었을 수도 있고 약간 되게 진짜 만감이 항상 교차해요. 그래서 모든 인물을 미워할 수도 없고 모든 인물을 마냥 좋아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희도 물론 서희가 굉장히 이제 주인공이지만 저는 서희가 1권, 2권, 3권 이렇게 이제 아이 때부터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양반댁 아가씨고 막 그런데 그게 너무 얄미운 거예요. 자기 봉순이한테 하는 모습, 막 봉순 어머니한테 막 대하는 게 이제 딱 이제 자기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는 양반이고, 너네는 하인이고. 그게 물론 그 시대 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한편 애긴데 너무 막, 넌 어쩜 이러니?
어쩜 말을 이렇게 안 예쁘게 막 이래서 되게 막 그러다가 또 엄마가 집을 나가고 그래서 또 되게 또 한편으로 또 짠한데 얘를 어떻게 하지 막 그러다가 이제 서희를 묘사한 딱 그 대목이 되게 좋았던 게 이제 서희를 할머니가 데리고 이제 서희가 볼 수 있는 땅을. 땅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에서 이제 서희를 묘사했던 부분이었는데 뭐 작은 독수리였을까 작은 늑대였을까 어여쁜 꽃 구슬 같은 차갑고 맑은 빛 서희는 그런 온갖 것을 벌써부터 지니고 있는 듯 싶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작가가 생각하는 서희에 대해 굉장히 압축해 놓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구슬 같고 꽃 같고 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 작은 애가 독수리 같기도 하고 늑대 같은 그런 마음도 보이고 그래서 작가에 대한 애정이 담긴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사실 서희를 TV로 봐서 TV 드라마로 봐서 저한테는 서희가 김연주거든요. 그래서 김연주가 한 토지가 있구나. 네네네. 저는 그전 버전을 알겠. 맞아요. 저 찾아보니까 해수지 버전. 여러 버전이 있더라고요. 토지가 또 워낙에 그래서 약간 근데 이제 그런 뭔가 배우의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그리고 싶은 작가가 그렸던 이미지는 어떨까 생각하면 그럼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밑줄을 쳤었어요. 그래서 사실 막 밑줄 친 부분 중에 많은 부분들이 여기 3권에서는 길상이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많이 밑줄을 쳤던 게 사실 드라마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희와 길상이가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거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묘사나 그런 게 있으면은 이런 묘사에서부터 이 둘의 장래가 그려지는구나 막 그래서 되게 이미 스포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조금 더 마음이 동해서 밑줄을 쳤었던 것도 있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도 제가 썼던 거를 다시 읽으면서 다음엔 좀 미리 공부를 해보고 네, 선생님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윤지님은 저도 사실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정리 안 해도 괜찮아. 네, 근데 그 1권과 2권은 사실 읽고 나서 바로 글을 올리긴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도 제가 쓴 거를 다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게 되게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 중에서 이렇게 약간은 메인 스토리를 끌고 가는 인물들이 용희 그리고 귀녀는 이미 죽어버렸고 용희가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서해는 아마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인물 하나하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는 그러니까 용희랑 월선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이게 끊길 듯 하다가 다시 만나지고, 끊길 듯 하다가 만나지고, 그래서 3권에서도 용희랑 월선 이야기가 나오면 빨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자꾸 책장을 넘기는데 진도는 또 그렇게 나가지는 않고 근데 그걸 또 한참 따라가고 있고 근데 아까 처음에 홍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참 용희를 되게 좋은 캐릭터로 봤었거든요. 1권하고 2권에서는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좋아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네네. 되게 좋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분을 떠나서 그냥 사람이 좀 다르구나, 아낄 줄 알구나, 사람을 아낄 줄 아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되게 좋게 봤었어요. 근데 이제 용희가 바뀌잖아요. 그 월선이를 떠나 보내면서부터 바뀌고 그러면서 방청댁을 좀 함부로 하고 그리고 이민애도 좀 함부로 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변하는 그 과정이 되게 안타까우면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그 인물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소설을 읽거나 무언가를 읽을 때 이 모든 사람이 그 자기 안에 조금은 못난 부분이나 좀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치유가 되지 않고 그게 옮아서 뭔가 터져버리거나 터지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되게 추하게 잔인하게 바뀔 수 있나 이런 거를 따라가는 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랬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용이 같은 캐릭터도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죠. 이런 집에서 자랐을 거고 누나가 허망하게 갔던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용이 누나가 어렸을 때 죽었었잖아요. 그리고 되게 건장한 아이인데 최치수랑 비슷한 나이 또래로 자랐다가 뭔가 근데 자기는 괄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민의 위치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발전하면서부터 억눌려 있었던 게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근데 좋아하는 그 월선이를 뭐 하지는 못하고 신분 그 당시 사회상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이제 연결을 해봤을 때 용이가 이렇게밖에 변할 수가 없었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못난 그 부분을 여자들에게 혐오스럽게 분풀이를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 남성들이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게 어디서 왔을까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 캐릭터들을 읽는 것 같아요. 조중구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도 분명 뭔가 억눌려 왔던 게 있을 텐데, 그거를 그 홍씨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못하니까, 그리고 아이가 약간 이제 그 정상적인 아이를 못 태어나게 한 거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나 컴플렉스를 3월에게 푸는 건가? 이런 식으로. 최치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남성들 그 캐릭터에서 뭔가 모성의 부재? 아니면 그 억눌려 왔던 거? 그게 다시 여자에게 어떻게 혐오스럽게, 발설이 되는지? 그거를 보는 게 되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비해, 거기에 제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자들의 흐름을 좀 덜 따라갔던 것 같고, 소설이 좀 힘이 있는 게, 우간 스님도 그렇고, 이동진도 그렇고, 그런 뭔가 약간, 뭐라고 하죠? 기계 있거나 뭔가 굵직굵직한 남성의 어떤 캐릭터가 훨씬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성들의 캐릭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게 또 재밌어서 그런가? 여자들은 오히려 제가 좀 못 따라갔던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거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반대였거든요. 저는 남성 캐릭터에 별로 집중을 안 하고, 약간 오히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남성 캐릭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차지하고 그들의 이제 변화를 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저는 되게 여자 캐릭터에 집중해서 봤어요. 그래서 막 제가 해놓은 것도 다들 약간 강청댁 이야기나 뭐 약간 뭐 귀녀 이야기, 서희 그러니까 저는 되게 여자 캐릭터에 집중했는데 약간 상반된 그러네. 얘기를 들어서 너무 흥미롭고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그러네. 이렇게 또 읽어도 그러니까요. 다르구나. 읽기를 하면서 서로가 다른 부분을 또 발견하면서 알게 되는 짜릿함이 또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최치수와 그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와 뭐죠? 구천이? 구천이의 이 관계, 이 관계가 계속 마음속에 이게 어떻게 갈래나? 근데 최치수가 죽고 말았어. 가다가 죽고 말면서 이 관계는 그래도 끝내 구천이는 묘향산 근처에서 우연히 이동진을 만나고 그리고 이동진한테 차마 건네고 싶었으나 건네지 못하면서 쭈뼛거리면서 그냥 떠나버린 어떤 그 기운이 이게 어떻게 이어질까라는 그 궁금증?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왜 그 떠나간 아마 다 동생이라는 거를 알고 떠난 건가요? 최치수가? 그것까지는 모르고 지금 산을 헤맨 거죠. 짐작했었던 것 같아요. 짐작한 느낌. 짐작은 했으나 차마 내 동생이라는 거는 모르고 일단은 산을 헤맨 거 아닐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확인은 못했고 그거를 물어볼 용기도 없었고 그런데 엄마하고도 대면하는 장면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근데 엄마한테도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묘한 궁금증을 맞아요. 확인을 하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 마음이 이렇게 여물지 못하고 그냥 사그라지는 이 최치수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이 양반네들끼리 만나는 어떤 이야기들, 대화들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지금이랑 이렇게 별반 다를 게 없을까? 라는 생각들,
지금 최근에 막 뉴스들을 봐서 그런지 여기 보면 나라에서 그네들에게 철도를 부설하는 땅을 빌려주었으면 정당한 임대료와 권리금을 떳떳하게 받아야 하거늘 사고 간의 약정서의 내용이라는 게 실로 해괴하다호. 우리 땅에 우리 일꾼 부려서 역사를 해놓고 우리 백성들이 돈을 쥐어 기차라는 것을 탈 터인데 그 돈이 모두 외인들 품속에 들어가고 세금 한 푼 내지 않게 되어 있다 하니 줄인 창자를 졸라매며 손바닥만한 땅떼기 하나 믿고 사는 농사꾼들한테는 피가 나게 갈구리질하여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말씀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죠?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관세 협상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뉴스라든지 불과 그저께인가요? 국군의 날 자주국방 얘기를 하는 대통령의 연설이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지 못하면 그게 나라건 개인이건 그냥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옛날에 이 작가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디테일이 넘치게 남자들에 대한 남자들의 대화, 여자들끼리에 대한 여자들끼리 대화, 쌍것들에 대한 대화, 양반네들에 대한 대화, 이것들을 어떻게 자료를 엮어서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저는 박경희 작가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이 긴 호흡을 막 속도를 몰아치지도 않고 그 강약을 너무 리듬을 잘 조절하면서 그 호흡을 너무 막 바쁘게 따라가지 않도록 저는 이제 아침에 굿모닝을 하니까 굿모닝 아침에 딱 눈 뜨면 요거를 그냥 두 챕터씩 조금씩만 읽어요. 야금야금.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우리 그 국거리 장단처럼 우리 약간 뭐랄죠? 그 풍물패 하는 것처럼 막 휘몰아쳤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 노래 한 곡조 나오고 또 이야기가 막 재미지게 나왔다가 또 휘몰아쳤다가 막 이런 그 굴곡이 있어서 이게 되게 리듬을 탄다고 해야 되나? 되게 읽으면서 진짜 재밌어요. 특히 그런 자연 묘사 같은 게 나올 때는 되게 숨죽이게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언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반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그때는 또 책이 또 달라지거든요. 되게 매서워지는데 또 농민들이나 아니면 이제 종들끼리 하는 그런 말들 나오면 또 달라지고 이게 진짜 드라마 보는 것 같이럼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저도 계속 감탄해요. 이 작가님은 정말 길이 남으실 분이구나. 이 책은 번역이 된다 하더라도 이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한국 사람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 작가라서 너무 좋아요. 네, 너무 다행스럽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네.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좀 아쉽지만은 우리 또 사권 또 읽고 나서 또 앞볼 들추어 나가면서 오늘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또 네, 연이어서. 그때는 좀 더 길게 해요. 제가 오늘 빨리 나가봐야 돼서.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기념사진을 샷신을 또 찍어줘야죠. 근데 홍희님은 파리에 계시는 거예요? 같이? 아, 네. 우리 홍희님은 파리에 계신답니다. 어디에 계세요? 저는 비엔나에 있어요. 아, 비엔나 계시구나. 오랜만에 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부모님 모시고 갔어요. 저는 파리를 더 좋아한답니다. 뭔가 너무 예쁘던데. 서로가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20년 만에. 20년 만에. 네. 자, 우리가 언젠가 또 함께 어느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홍희님 어떻게 다 가려줘? 네. 역시나 알았. 응. 1, 2, 3. 잠깐만 다시 1, 2, 3. 이게 안 되지? 왜 안 돼? 1, 2, 3. 됐다. 보세요? 아, 놀래는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4월달에 네. 10월에 뵐게요. 네.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No